탑에 오르면 모든 걸 얻을 수 있다. 탑의 정상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있고 이 세계를 손에 넣을 수 있다. 신이 될 수도 있다. 신의 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웹툰을 보신다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신의 탑인데요. 신의 탑은 2010년에 연재를 시작했으며 올해 7월에는 벌써 10주년을 맞는 장수 웹툰입니다. 그 이름처럼 오랜 시간 동안 월요 웹툰 1위를 차지하고 있죠. 바로 이런 신의 탑이 애니화를 한다고 합니다. 신의 탑뿐만 아니라 노블레스, 가도와도 애니화를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신의 탑 애니메이션화에 관한 이야기를 세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25번째 군밤님의 신의 탑 애니 고찰 1편 제작 의도와 흥행관건 블로그를 많은 부분 참고하여 영상을 만들었고 블로그의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왜 만들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업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돈이 되는 상품이어야 뭘 만들 테니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의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의 탑 애니화 회사는 크게 두 기업으로 구성됩니다. 원작인 웹툰을 서비스하는 기업인 네이버와 북미의 유명 스트리밍 기업 크런치롤이 바로 그것이죠. 먼저 네이버는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이자 메신저 앱, 검색 엔진 등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포털 서비스를 중심으로 블로그 등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비롯하여 뉴스, 스포츠,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중 하나이죠. 네이버는 2014년 이후 100개 이상의 국가에 진출하고 11개의 언어로 서비스 중이며 드라마 실사와 영화와 소형 애니메이션, 캐릭터 굿즈 등 파생 상품 개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이런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네이버는 본인들이 보유한 지적 재산권을 이용하여 해외 웹툰 플랫폼 생태계 선점 및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의 탑 애니화 프로젝트가 단기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 사실상 장기 투자에 가까운 사업임을 보여준 거죠.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에는 제작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합니다. 제작위원회가 무엇이냐? 애니메이션은 만들 때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지만 그만큼 큰 리스크가 동반되는 사업입니다. 큰 돈을 들여 만든 애니가 실패하면 손실뿐만 아니라 회사가 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 바로 제작위원회입니다. 복수의 스폰서들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손실 혹은 이득이 생기면 투자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죠. 물론 매니아들이 아닌 비즈니스맨들이 작품 제작에 관여하여 작품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어쨌든 안정적인 방법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애니메이션 제작 구조는 웹툰 IP 생태계 확장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네이버는 이미 엄청난 대기업이니까요. 그래서 네이버는 방송사 대신 이 선택을 합니다. 바로 OTT 스트리밍 서비스를 파트너로 만드는 선택이죠. 그 전에 앞서 OTT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OTT는 Over the Top의 준말로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 모두를 지칭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네이버는 대체 왜 OTT 스트리밍을 파트너로 선택한 걸까요? OTT 스트리밍 서비스는 최근 넷플릭스를 필두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 사업자들에게 IP를 빌려 써서 사업을 하는 방식을 썼었는데 문제는 이런 방식이 더 이상은 예전만큼 잘 통하지 않게 된 점입니다. 그 문제가 디즈니, 넷플릭스의 충돌로 표면화되기도 하였고요. 그래서 OTT 사업자들은 이제 빌려쓰기보다는 자체 IP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특정 분야에만 머물지 않고 거대 자본을 투자해 고퀄리티의 결과물을 뽑고 있습니다. 아이리시맨, 바이올렛 에버가든, 킹덤 시리즈 등의 OTT 배급 작품들은 모두 넷플릭스의 성과입니다. 이런 OTT 시장의 공룡 넷플릭스가 애니메이션으로까지 사업을 확장하려 하죠. 그러나 이에 대해 경쟁자가 나섭니다. 크런치롤은 미국 종합미디어 그룹 워너미디어의 애니메이션 부문 브랜드로 글로벌 6천만 명의 실사용자와 200만 명의 유료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워너미디어는 DC의 모기업이자
워너브라더스로 우리에게 친숙한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거대 자본입니다. 그런 크런치롤이 넷플릭스처럼 자체 IP 강화를 위해 네이버와 손을 잡고서 오리지널 애니를 만들었습니다. 좌측 상단순으로 프랭크 앤 제스, 가도화, 오닉스 어쩌고, 인스펙터, 시네탑, 노블레스, 메이지 머시기, 하이가디언 스파이스죠. 현재 인스펙터는 이미 방영 중이며 시네탑이 그 다음 타자가 될 것입니다. 이 작품들 중 크런치롤이 가장 기대하는 작품은 과연 무엇일까요? 현재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은 북미권 대표 애니메이션 사이트 라이브 챗미의 기대 순위 차트입니다. 이 차트에서 시네탑은 6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2위는 다들 유명 애니메이션들이 꿰차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시네탑보다 기대받는 애니메이션들은 5개밖에 없다는 말이죠. 시네탑이 북미에서 받는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지표는 더 있습니다. 2주 전에 크런치롤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한 가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건 바로 어떤 애니메이션이 가장 기대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였습니다. 현재까지 무려 14만 명이 투표했는데 그중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인 61%가 시네탑을 선택했었기 때문에 시네탑은 크런치롤 애니메이션 중에서 가장 많은 기대를 받는 작품이고 거의 모든 일본 애니 중에서도 큰 기대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네이버와 크런치롤이 시네탑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고 북미의 반응 또한 그에 상응하여 좋은 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시네탑의 주 소비자 시장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즉, 어느 곳의 실질 수요가 가장 큰 것인가? 라는 의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죠. 시네탑의 소비자 시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원작이 있는 한국,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일본, 크런치롤의 북미, 이중, 네이버, 크런치롤의 주요 타겟은 어딜까요? 네이버와 크런치롤은 지난 2월 7일 트위터를 통해 시네탑의 애니화 소식을 깜짝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방영일이 4월 1일인 것을 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입니다. 보통 애니메이션, 영화화 등은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창작물이기 때문에 홍보의 목적이 큽니다. 그럼에도 네이버는 국내와 일본에서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북미에서는 크런치롤을 통해 2월 25일에 PV를 업로드하였으나 한국에서는 하루 늦은 2월 26일에 업로드하였죠. 이번엔 각 나라들의 활동을 알아봅시다. 북미 마케팅을 하는 크런치롤은 크런치롤 메인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최신 정보 공개, 제작진 캐스팅 공개, 메인 뉴스 게재 등 많은 정보를 공개 중입니다. 트위터 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2월 25일 크런치롤이 올린 PV 영상은 조회수가 무려 100만 회에 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기존 애니메이션 전문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들의 영상에서 시네탑의 주목도가 높죠. 일본도 3월 2일 이후로 별다른 홍보가 없었다가 최근엔 어느 정도 정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크런치롤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활동이지만 한국보다는 활동이 활발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그야말로 홍보가 끊긴 상태거든요. 중소신문들의 기사 외에는 이에 시네탑에 대한 홍보를 볼 수 없을 정도로요. 네이버 웹툰 앱에는 시네탑 애니화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없으며 애니메이션 전용 한국어 트위터 계정도 없습니다. 네이버가 바보라서 이렇게 홍보를 안 했을까요? 네이버가 선택을 한 이유는 이렇게 추측됩니다. 지난 2019년 여름부터 지속되는 불매운동으로 인한 한일관계 냉각, IP 시장 확대를 원하는 네이버와 자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크런치롤, 두 회사의 본격적인 첫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오는 중압감, 한일 시장 잠재적 성장 기대치보다 북미 시장의 잠재적 성장 기대치가 더 높습니다. 다만 1, 2번은 인정하지만 한일 시장보다 북미 시장의 성장 기대치가 더 높다는 것에는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한국 웹툰에서 시네탑은 좋은 웹툰을 거론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며 대중성 또한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미에서의 시네탑의 인기 또한 한국 못지않습니다. 오히려 더 높죠. 시네탑은 네이버 웹툰이 북미에서 서비스하는 액션 판타지 웹툰들 중 세 번째로 조회수가 많은 작품이며 2,100만 개의 좋아요를 보유했습니다. 물론 북미에서 인기 있는 한국 웹툰은 여신강림처럼 시네탑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시네탑이 선택된 이유는 장르에 있습니다. 작품의 해외 진출 시 장르는 작품의 방향성을 정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시네탑처럼 정통 판타지물이라면 애니메이션화를, 여신강림처럼 일상물이나 현실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면
주로 실사화가 어려워지죠. 그러나 실사화는 21세기에 들어서 많은 논란이 되는 정치적 올바름에 많은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간섭은 네이버의 해외 진출에 큰 압박감을 줍니다. 그러나 신의 탑 같은 정통 판타지는 이러한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죠. 이것이 여신강림보다는 신의 탑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됐을 것입니다. 신의 탑은 북미에서 좋은 인기를 얻는 IP이죠. 네이버는 이런 신의 탑의 애니메이션을 북미와 유럽 모두에 공급할 OTT 스트리밍 서비스를 찾았고, 크런치롤은 강력한 경쟁사들에 대응할 강력한 IP인 네이버 웹툰을 원했고, 그 중에서 가장 잠재력 있는 IP는 단연 신의 탑이었기에 그들이 신의 탑을 짧게 쓰고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좋은 IP는 많은 투자로 많은 이용자들을 유입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잠깐 짧게 쓰고 버릴 이유가 없다고 했었죠. 맞습니다. 신의 탑은 장기 연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신의 탑은 원작부터가 장편입니다. 10년 정도를 연재했고 470편을 넘은 편수를 보여주며 최근엔 연재가 길어짐에 따라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나 작품의 스토리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이고 목표 지점 또한 확실하기 때문에 결말까지 크게 펑크가 난다든지 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이는 애니화를 지속하는 데 있어 리스크나 제작비를 크게 줄여주는 장점이죠. 두 번째는 제작사입니다. 이번 신의탑 애니메이션은 리알토가 제작 지원을 하고 TMS 엔터테인먼트의 사나인 텔레콤 필름에서 제작합니다. 근데 TMS 엔터테인먼트가 무슨 기업이냐면 명탐정 코난, 나라라 호빵맨 같은 전설적인 애니메이션들을 제작한 기업이며 역사가 1960년대부터 이어진 근본 넘치는 베테랑 기업입니다. TMS와 텔레콤 필름은 한 회사로 느껴질 만큼 꾸준히 특정 작품에 장기 연재를 했었고 그만큼 경험도 있는 회사죠. 그런데 이런 제작사를 네이버와 크런치롤이 골랐다? 신의탑이 북미에서 대표 IP로 성공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장기 연재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집니다.